자, 근래 들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장이 끝났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상승장 속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관점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도 이제 시장을 보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지금이 상승장이라고 해서 2,000개가 넘는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듯이, 자, 오늘은 현재 장세에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들을 함께 정리해 볼까 합니다. 상승장 속에서 해당 내용들을 알고 전략을 짜냐 모르고 전략을 짜냐에는 제가 보기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장세를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증시의 급락 테마가 많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근데 이 급락 테마라는 거는 증시의 대장을 차지했던 테마들 중 급락하는 종목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테마별로 그리고 시장별로 뭔가 수급 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오늘 한번 비교를 해보기도 할 건데, 무튼 이 두 가지 관점에 맞추어서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급락 테마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에 증시를 주도하던 종목이나 테마들 위주로 급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자의 SK하이닉스가 거래대금이 3조 원이 넘게 3조 7천억가량 몰리면서 10%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고요. 뭐 최근 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8만원에서 9만원 가격대를 형성했었는데 지금은 5만원대까지 하락하는 어마무시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뭐 오늘자의 화장품, 뭐 한국콜마나 뭐 실리콘2, APR 이런 화장품 테마들도 그렇고, 최근에 원전 조선들도 차익 물량이 빠질 때 한번 훅 빠지는 상반기와는 다른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들은 뭐냐면은, 첫 번째, 일단은 화장품이래. SK하이닉스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외국계 리포트에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도 사실 외국인들은 외국계 리포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들이 있는데, 해당 테마들은, 해당 종목들은 꽤나 가파르게 오른 이 폭이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보인다고 하면은 시원하게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사실 이 모든 대장 테마들이 지금 다 차익 물량이 빠진다고 해서 다 대장의 포지셔닝을 이제 끝낼 거다, 계속해서 빠지기만 할 거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새로운 대장 테마가 저는 출현할 거라고 보기는 보지만 이 중에서 분명히 살아남는 테마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에 가장 공통되는, 가장 기준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2분기 실적이 저는 좀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고 있어요. 항상 실적이라는 재료는 종목과 섹터를 볼 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모멘텀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바라봤을 때 외국인이 2분기 실적에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2025년 실적에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고, 실적이 나온다면 컨센서스 대비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 외국인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대장이 이어질 만한 종목과 테마가 뭐가 있는지 찾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익 물량이 아직 좀 덜 나온, 다른 테마들 대비 상대적으로 안 나온 테마라고 하면 효성중공업을 비롯한 변압기나 전력 쪽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개별적인 악재를 띠고 일진전기 이런 건 오늘 급락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 최근에 계속 신고가 놀이를 하던 변압기 위주의 종목들은 좀 강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야겠죠. 다른 테마들은 요즘에 차익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력이 다음 주에 마찬가지로 한번 차익 물량이 나올 뭔가 재료가 생성될 것인지, 혹은 전력이 계속해서 유일무이한 대장을 차지할 것인지,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갈림도 제가 보기엔 조만간 한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관점, 테마별, 시장별 수급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건 일본의 좀 연장선인데요. 아까 제가 대장 테마나 대장 종목들의 차익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그러면은 결국은 증시, 그 대장주들의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 돈이 그럼 어디로 가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증시 밖으로 빠져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 증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향들도 있겠지만, 저는 중소형주 위주로 요즘에 수급 순환이 도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6월달 대비해서 지금은.
그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수익률을 비교해봐도 자, 이게 지금 일주일간 코스피의 등락률이에요. 이게 일자죠, 그냥. 이것도 사실 우리의 체감 지수로 치면 이거일 수 있을 건데, 삼성전자의 수급이 많이 유입되고 버티는 경향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버텼던 거지, 코스피의 체감 지수는 사실 이번 주는 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코스닥은 어떻냐? 상승폭이 사실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굉장히 견고하게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인 한 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원래는 아니랬으니까. 원래는 코스피의 수익률이 최근까지는 코스피의 수익률이 코스닥보다 월등히 좋았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는 구조예요. 대장주의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즉 우리가 정리해보면은 대장주의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이게 증시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코스닥 속에 있는 중소형주나 코스닥 대형주로 이동하고 있다. 이 포인트를 알아야 우리가 테마 내 종목을 고를 때에도 혹은 테마를 고를 때 좀 중요하게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예시로 우리가 들어서 좀 본다고 했을 때에도 달바글로벌, APR, 실리콘투, 뭐 한국콜마 이런 최근 대장을 차지했던 것들의 차익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한국화장품 제조, 뭐 토니모리, 또 뭐 청담글로벌, 바이오비주 이런 상대적으로 바닥에 있던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구조가 다른 테마들에도 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니까 뭐 그 리포트 내용이 이제 삼성전자에는 좀 반사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강한 모습을 보인 것도 맞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소부장주들의 수익률이 최근에 굉장히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종목을 고르는 기준에 있어서 하나 정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대장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오히려 좋다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아, 저거 너무 높아, 못 잡겠어, 너무 고점인 것 같은데 더 가네, 이렇게 막 이 고민만 했었다면은 그 수급이 중소형주로 옮겨지고 있다는 그 관점을 놓치지 말고 다음 주에는 장세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증시 흐름을 보면서 계속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